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KSDC-DB 이용교육을 진행할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이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SDC-DB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외 DB인 ICPSR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SDC-DB입니다. 우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1997년 설립된 교육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와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여러분 혹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우선 질적 연구는 소수의 실험 대상자에게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얻어낸 답변을 통해 연구를 하는 것을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양적 연구라 하면 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많겠죠. 즉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이 시간과 비용상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따라서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같은 것을 통해 답변을 얻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 것을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이 양적 연구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제작한 KSDC-DB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데이터와 같은 양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이나 업무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서 KSDC-DB를 통해서 검색하신 자료나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테 3.0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 통계 분석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PC에 SPSS 같은 통계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통계 패키지의 경우 유료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용하기 어려워서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KSDC-DB가 제작한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테 3.0은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의 가벼운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KSDC-DB에 여러분께서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학교 안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교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우선 교내에서, 즉 학교 안에서 하시는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첫 번째 메뉴인 자료 검색, 전자자료에 학술DB를 클릭합니다. 학술DB를 클릭하시면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파벳 K로 검색해 보시면 네 번째에 KSDC-DB가 보이실 겁니다. 이 KSDC-DB를 클릭하시면 교내에서는 곧바로 KSDC-DB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오른쪽 상단에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접속을 환영합니다라는 멘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멘트가 보이시면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신 것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 경우에는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신 뒤에 도서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로그인을 하시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주시면 학교 밖에서도 KSDC-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SDC-DB 홈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4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ind Data,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서베이, 서포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find 데이터입니다. find 데이터는 KSDC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아카이빙 해놓은 공간입니다. 우선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현재까지 약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께 설문지, 원자료,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조사 자료 글자를 클릭합니다. 조사 자료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사명 검색은 특정 단어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색 바에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치관 단어로 37건의 조사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하단에 검색된 결과 리스트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설문조사 자료의 명칭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4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아이콘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께서 해당 설문조사 자료에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에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녹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원자료, 즉 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원자료의 경우는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로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통계 프로그램도 설치가 된 상태라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4번째 아이콘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번째 아이콘에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KSDCTV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된 결과 중 첫 번째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조사 자료 페이지에 가시면 표본 크기나 연구 주관 기간,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조사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설문지 보기 버튼은 여러분이 검색하신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설문지가 온라인상에 나타납니다. 이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찾으시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문항 하나의 결과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문항 7번,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설문항이 있고 보기 척도는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번,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3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KSD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항의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지금 교육을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의미를 두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항 7번에 있어서 어느 쪽 보기,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보기가 더 의견이 가까우신가요? 채팅방에 가볍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교육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3번이 많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 잘 듣고 계신 것 확인하였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 보기 버튼을 통해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지 화면을 닫으시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료 다운로드 부분에 또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설문지, 보고서, SPSS 원자료,
엑셀 원 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SPSS 원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고 KSTCTV 자료 이용 약관에 하단에서 동의해 주신 뒤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SPSS 원자료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 등을 다운로드 하였으나 통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료 다운로드 버튼 위에 있는 온라인 통계 분석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KSTCTV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탯 3.0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이스탯 3.0인데요. 우선 화면 중앙을 보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에 설문항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편에 통계 분석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스탯 3.0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나타납니다. 총 8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 설문지 보기에서 확인했던 문항 7번의 결과를 살펴보려면 결혼에 대한 의견 3가지 보기가 몇 명의 응답을 받았고 그 배분율이 몇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결과는 빈도표라고 합니다. 빈도표는 두 번째 빈도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항 7번을 찾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견 설문항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뒤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그 뒤에 그래프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에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 7번의 빈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아래에 그래프도 나타났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자, 3가지 보기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보기는 응답자 5,100명 중 42.255%가 선택한 보기 2번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은 보기 3번이었습니다. 응답자 36.647%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를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여러분들의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석 결과 화면 좌측 상단을 가보시면 플로피 디스켓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결과를 PC에 저장하실 때는 총 5가지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이 지원되는데요. 이 중 한글과 엑셀, PPT는 당연히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지정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가보시면 한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열어보시면 조금 전 확인하신 빈도 분석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빈도표, 문항 7번의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 빈도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문항 전체 응답 결과가 남녀별로 응답 차이가 있을지 하는 궁금함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고 싶어졌습니다. 즉, 성별 변수와 결혼에 대한 의견 변수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따로따로 성별에 따라 나눠서 확인하고 싶어졌는데요. 그러한 결과는 이스탯 3.0 통계 분석 방법 중 3번째, 교차 분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2개의 설문항 변수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되는 지점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두 개의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수 리스트 아래쪽을 보시면 교차 분석 때는 채워주셔야 하는 변수 칸이 행변수와 열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행변수와 열변수는 꼭 하나씩, 하나 이상씩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선 변수 리스트에서 세 번째, 성별 변수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7번, 결혼에 대한 의견 변수는 오른쪽 하단에 열변수로 내립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아래쪽에서 눌러주시면 문항 7번의 전체 응답 빈도가 이렇게 남녀별로 나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보기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는 것이 좋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는 여성분들께서 응답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응답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항 7번의 빈도표를 굳이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본 데는 어떤 생각으로 나누어서 본 걸까요? 자, 1번,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본 걸까요? 아니면 2번,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본 걸까요? 맞습니다. 2번이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에 나누어서 본 걸 텐데요. 자, 이것을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응답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인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하시면서 귀무가설을 받아들일지 혹은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구가설을 채택할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트 3.0 분석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똑같이 조금 전과 같이 교차 분석을 하시는데 교차 분석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영어가 보이시죠? chi-square based measure, 즉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검정 통계량 결과를 함께 도출할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에 체크를 하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전 확인하신 교차 분석 표 아래에 또 다른 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이 제곱 검정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표의 첫 번째에 있는 피어슨 카이스퀘어 이 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로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서 주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는 유의 확률, 영어로는 p-value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습니다. 이 0.000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의 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0.05라는 유의 수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제가 이 교차 분석을 하면서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하면 지금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습니다. 즉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교차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남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3.0을 통해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KSTCDB의 Find Data의 조사 자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사명 검색을 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설문항 검색해 보겠습니다. 설문항 검색은 KSTC가 지금까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바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건강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 4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검색된 설문항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설문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설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보기 척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항 검색 기능은 여러분께서 추후에 설문지를 구성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셨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과 보기 척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설문항 검색 오른편에 있는 주제별 검색은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개의 큰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주제에 포함되는 자료들만 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오른편에 있는 시리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즈 자료. 여러분,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시리즈 자료는 한 번만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가 아니라 일정 주기를 두고 여러 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연속형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연구자분들이 찾으시는 자료인데요. KSTCDB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명칭을 클릭하시면 세계 가치관 조사에 대한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입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노동,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 등등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찾는 자료이고요. 한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 조사기관이 KSTC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7차례의 한국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nd Data의 조사 자료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수치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세요. 뉴스를 보시면 이런 기사 가끔 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몇 %라고 한다. 혹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몇 %로 전망된다고 한다. 자,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를 모두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약 1,600여 항목 확보해서 여러분께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번에도 역시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 항목 검색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통계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 여행객 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바에 여행이라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아래쪽 검색 항목에 두 번째 해외여행객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 왼편의 박스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선택 항목으로 해당 데이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검색 바로 올라가셔서 여행 단어는 지우고 소득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세 번째에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왼편에 체크하시고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 선택 항목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택된 데이터 가운데 보시면 출처 정보가 보이시죠?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출처가 다른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 항목에 출처가 다른 데이터를 내려주시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다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KSDCTV 통계 자료의 큰 장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들을 보시려면 각각의 출처에 들어가서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 항목으로 데이터가 모두 들어갔다면 하단의 자료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하신 데이터가 연도별로 나타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단위가 만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 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3,753만 9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객 수의 경우는 단위가 만 명입니다. 1990년에는 156만 명, 2019년도 많이 늘어서 2,871만 4천 명이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 통계 데이터 역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 3.0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서 보셨던 이스트 3.0이 나타납니다. 변수 리스트 왼편에 통계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 통계 데이터는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의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외도, 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관 분석을 클릭하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수를 모두 아래쪽 선택 변수로 내립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관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의 수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차 분석 때 제가 일반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어떤 수치 가장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유의 확률, 영어로는 p-valu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역시 유의 확률 p-value를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상관 분석을 하면서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하면 상관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이 나왔습니다. 즉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우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파란색 상관 계수를 봐주셔야 합니다. 상관 계수는 R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계수 R값은 플러스 0.91이 나왔습니다. 이 상관계수 수치에 대한 해석 기준은 아래쪽 노란 표에 있는데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 여행객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상관계수는 플러스 0.951이 나왔으므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 여행객 사이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 수가 늘어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2번 네, 벌써 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가장 먼저 답을 맞습니다. 아니오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답을 맞춰주신 네, 김미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성함이랑 휴대폰 연락처 DM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교육 끝나고 경품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이렇게 문제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관분석은 상관성과 그 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말씀드린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말씀드렸죠. 상관분석에서는 상관성만 알 수 있고 인과성은 알 수 없다. 인과성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통해 상관분석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파인드 데이터 통계제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통계 항목 검색 오른편에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1600여 항목의 통계 데이터를 여러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왼편에 있는 주제, 학문 리스트에서 여러분께서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나 학문을 선택하시면 해당 주제나 학문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있지만 그것을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KSDCTV에 업로드해 주시면 앞서 보셨던 이스트 3.0을 통해 실시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하실 자료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화면 아래편에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예시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엑셀로 예시 파일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50명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청취하기 전에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에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청취 전후로 학교생활 만족도 2번을 한 거고요. 그 결과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합쳐준 겁니다. 자, 데이터 1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데이터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인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신 뒤에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로 돌아오시면 자료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바를 클릭하셔서 준비하신 엑셀 파일을 지정하시면 검색바에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우선 여러분께서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화면 하단에 통계 분석 3.0을 통해 앞서 보셨던 이스텝 3.0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업로드하신 자료를 가지고 8가지 통계 분석을 적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분석은 모두 설명드렸는데 독립 피본 T 검정과 대응 피본 T 검정, 분산 분석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립 피본 T 검정과 대응 피본 T 검정, 분산 분석 모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1번 독립 표본 T 검정은 집단이 2개일 때 사용합니다. 독립된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고요. 2번 대응 표본 T 검정은 집단이 하나입니다.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 시점 전후로, 즉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과 후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고,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예시 파일, 숙명여자대학교 50명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학생 집단에 대해서 프로그램 청취 전후에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1번 독립피본 T 검정, 2번 대응 피본 T 검정, 3번 분산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될까요? 채팅방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박서영 선생님께서도 교육 끝나기 전에 저에게 DM으로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대응 피본 T 검정을 하시면 되겠죠. 대응 피본 T 검정을 클릭하시고 사전 변수와 사후 변수를 모두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응 피본 T 검정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유의 확률, p-value를 보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차이 평균 부분을 봐주시면 마이너스 1.68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램 청취 전의 생활 만족도 평균과 후의 학교 생활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료를 업로드해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 여러분께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지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그 응답을 수집하신 뒤에 결과를 다운로드하고 결과를 통계 분석할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설문조사 플랫폼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분들과 연구자분들께서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용자의 설문조사는 게시물 형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실습용 조사 게시판 3개가 있는데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습용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실습용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실습용 조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설문조사를 등록하시려면 화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지를 만드시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개요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 화면입니다.
빈칸이 여러 가지가 보이실 텐데 하나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사자의 성함과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 입력해야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아실 수 있는 번호로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기입합니다. 설문조사를 받으실, 응답을 받으실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일시는 첫 번째 빈칸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달력에서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고 시간은 바로 그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종료되는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명칭을 써주세요.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숙명여대 이용교육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조사 소개글을 작성합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도로 쓰겠지만 여러분께서 추후에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때는 이 조사 소개글 최대한 자세히 써주세요. 이 조사 소개글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이 조사 소개글을 읽고 나서 응답자가 이 조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의 설문조사인지 어떠한 목적인지 그리고 응답의 비밀은 보장이 되는지 응답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성실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글은 최대한 자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와 테마 색상은 응답자들이 받아보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테마는 설문지 배경에 특정 이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테마 색상은 특정 색감을 설문지에 입힐 수 있습니다. 테마와 테마 색상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대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분들의 설문지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번씩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그 오른편에 이메일 주소, 학번 4번, IP,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하시면 응답자가 설문지에 접속할 때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중복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누군가가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즉, 한 사람은 한 번씩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접근 제한과 설문항 번호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설문지 공개 여부. 설문지 공개 여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설문지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하실 것인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공개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KSTCTV의 다른 이용자들이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비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 공개 여부는 여러분께서 역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KSTCTV의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전공 혹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셨던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설문지를 발견하셨다면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아동 청소년들의 가족간 인식 연구 이 조사 왠지 내가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설문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조사 명칭 오른편에 있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공개로 되어 있는 설문지는 공개 글자를 클릭하셔서 이 연구자의 설문지를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도 다른 연구자의 설문지를 열람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실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을 100명까지만 받겠다 하시면 오른편 제한 있음에 체크하시고 숫자 1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면 제한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개요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우측에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이 페이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에서 이 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설문지 배포와 결과 확인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설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모두 작성하셨으니 설문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설문지 작성은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 좌측 하단에 만들기 수정 버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창이 나타납니다.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께서는 총 6개의 설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단일 선택형 문항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 단일 선택형 글자를 클릭합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인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명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필수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필수는 응답자가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고 선택은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앞에 있었던 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수로 두고요. 보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의 개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별을 여쭙는 문항은 보기가 몇 개일까요? 2개이겠죠? 숫자 1을 입력한 뒤 나타난 보기 칸 2개에 가나다 순으로 보기를 입력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1에는 남자, 2번에는 여자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성별을 여쭙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 질문명은 제가 여러분께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께서 혹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자,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기는 6가지 정도 입력할 텐데요. 여러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해산물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민트 초코 감사합니다. 네, 민트 초코. 네, 복숭아.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향이 강한 음식이라든지 유제품 드시면 탈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 세상에 모든 음식 종류를 이 보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 보기를 기타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 경우는 오른편에 자유응답형 추가,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기타 복수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 선택형 문항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머지 문항도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은 단일 선택형 혹은 복수 선택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복수 선택형 문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가지 세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네 번째 척도형 문항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의 값과 오른쪽 끝의 값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 점수는 3점, 5점, 7점, 10점 척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보기를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렇게 6가지 설문항뿐만 아니라 설문지 중간중간에 간단한 문구와 사진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계속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 설문지를 수정하셔야 한다면 자 우선 각 설문항의 내용을 바꾸셔야 한다면 예를 들면 내용을 바꾸시거나 혹은 오타가 발견돼서 오타를 고치시거나 하시게 될 경우 그 경우는 각 설문항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문항을 고치실 수 있고요. 만약 설문항의 순서를 바꾸시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1번 문항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내리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각 설문항 오른편에 있는 순서 숫자를 클릭하신 뒤에 바뀌고자 하는 위치의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번에 있었던 단위 선택형 성별 문항이 2번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문지 내용 수정이나 순서 수정 등 설문지 수정은 응답자가 생긴 뒤에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 설문지 배포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검토를 완료하시고 배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모두 완성했다고 가정하고 이제는 설문지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설문지 배포는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 좌측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설문지 응답 URL을 복사하셔서 응답 대상자들의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을 통해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른편에 있는 QR코드를 응답자들이 모바일로 인식하게 한 뒤에 설문지에 접속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채팅방에 이 설문지 URL을 올려드릴게요. 이 URL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설문조사 한 번씩, 설문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중복 검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메일 중복 체크 한 번씩 하시고 응답 부탁드리고요. 응답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많은 분들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응답은 지금 시간이 2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57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오늘 교육 시간이 3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바쁘실 텐데, 많은 시간을 더 쓰지는 않을 거고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설문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QR코드 페이지 우측 하단으로 가보시면 현재까지의 응답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분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그 위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항 질문명과 보기, 그리고 각 보기에 응답한 사람 수와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빈도표가 온라인상에서 바로 도출이 되고요. 이 빈도표를 토대로 아래쪽에 그래프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작은 네모 버튼을 통해서 PC에 그래프를 하나하나 저장하실 수도 있고, 혹은 화면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그래프 다운로드 글자 버튼을 클릭하신 뒤에 전체 그래프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되지만 막대형 그래프 글자를 클릭하셔서 원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빈도표와 그래프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중요한 버튼들입니다. 첫 번째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경고 문구가 나타나더라도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 여러분께서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셨던 빈도표가 바로 엑셀 파일로 제공됩니다. 엑셀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빈도표를 편집해서 쓰시기도 편리하시고요. 두 번째 원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KSTCDB의 원자료 보시면 이렇게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숫자로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됩니다. 여러분께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통계 프로그램으로 이 코딩된 원자료를 읽으신 뒤에 불러오게 하신 뒤에 원하시는 분석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통계 분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통계 분석 3.0, 이스트 3.0 버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스트 3.0의 8가지 통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하실 때 포털의 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포털의 폼은 설문조사 특화 폼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저 KSTCB 설문조사와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빈도표입니다. KSTCB는 포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 빈도표를 파일로 제공합니다. 포털에서는 파일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원자료입니다. 포털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 폼을 통해 진행하신 설문조사 원자료는 코딩이 되지 않은, 즉 보기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이 제공되지만, 자, 그러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시더라도 분석하실 수가 없죠. 통계 프로그램으로 읽으시려면 숫자로 코딩을 해주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KSTCB 설문조사의 원자료는 코딩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하시기도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스트 3.0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활용하시기도 훨씬 용이하십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육을 마치기에 앞서서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KSTC의 국내 DB인 KSTC DB를 구독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해외 DB인 ICPSR도 구독하고 계십니다. ICPSR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ICPSR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적 자료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기탁하시기도 하고 자료를 검색하시기도 하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ICPSR은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ICPSR 명칭은 영어 약어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입니다. 즉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를 위한 대학 간의 컨소시엄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정치학과 사회학 위주의 데이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다루고 있는 데이터 주제가 굉장히 방대해져서 거의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ICPSR은 현재 전 세계에 약 800개의 대학기관과 연구기관에서 활용을 하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ICPSR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설문조사 자료를 비롯한 양적 자료가 약 1,600여 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가 약 580만 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 보고서, 서적 같은 혹은 저널 같은 퍼블리케이션 자료가 문헌 자료가 약 10만 건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 자료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ICPSR에 오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ICPSR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숙명여자대학교를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 검색, 학술 DB에서 알파벳 I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에 ICPSR이 있습니다. KSTC DB 때와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접속하실 때는 ICPSR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 학교 밖에서 접속하실 때는 도서관 로그인 하신 뒤에 ICPSR에 접속해 주셔야 하는데요. ICPSR은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하신 뒤에 별도의 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개인 계정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 로그인 화면 아래쪽에 새로운 유저를 위한 계정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계정 생성 버튼을 통해 ICPSR 개인 계정을 만드시고 그 뒤에 만드신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ICPSR 로그인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CPSR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집된 정말 많은 설문조사 자료, 양적 자료를 비롯한 데이터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추후에 해외의 양적 데이터나 원문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 꼭 ICPSR에 접속하셔서 데이터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KSTC DB에 대한 설명과 ICPSR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KSTC DB 홈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KSTC DB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KSTC DB 이용 매뉴얼은 여러분께서 KSTC DB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설명서입니다. 메뉴별 이용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KSTC DB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 이스탯을 활용한 통계 분석 메뉴는 자, 역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인데 오늘 보셨던 이스탯 3.0에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별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 통계 분석의 정의와 이 통계 분석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 분석을 위해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등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써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동영상 매뉴얼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KSTCDB의 세부, 메뉴별 이용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동영상 링크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 클릭하셔서 유튜브 링크로 이동하신 뒤에 또 동영상 매뉴얼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KSTCDB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KSTCDB 교육하면서 제가 문제 2번 내드렸죠. 자, 문제 2번 맞추셨던 분들 저에게 DM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휴대폰 번호 남기지 않으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마무리는 박은경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네네네, 조윤지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표본 수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생분들께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응답자들을 표본을 수집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뚜렷한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표본 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 요즘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SNS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설문을 수집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이제 표본을 수집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계속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 맞추신 분 아직 연락처 안 남겨주셨거든요. 연락처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계속 남겨주세요.
오늘 논문 작성에 통계 및 설문조사 등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 감사드립니다. 특강 종료 후에 비교과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정보 검색대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